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고위 인사 소개로 명 씨를 만나긴 했지만 별도의 친분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손한혜 기자입니다.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논의했던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를 처음 만난 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라고 했습니다. 명 씨를 소개해준 사람은 당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였고 얼마 뒤 또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로 만났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명 씨를 만났습니다. 그럼 뭐 커피숍에서 보겠어요? 대로변에서 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집에 우편 택배 배달하시면 수시로 오잖아. 대통령실은 다만 동행한 정치인들이 보안을 요구해서 자택에서 본 것일 뿐 명 씨와의 친분 때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 이후로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급하니까 뚱딴지 같은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오히려 명 씨가 나에게 윤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명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받았더니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고 김 여사가 남편을 만나달라고 해 식당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지목된 이준석 의원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라고 합니까?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명 씨와 김 여사가 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직접 봤다고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활동 자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촉구한 적은 있지만 공개 활동 자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다고 한 친한동훈계에선 야당의 특검법 방어를 위해 검찰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재판 받게 됐는데 무슨 특검을 또 하자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생기고. 야권 후보 단일화로 재보선 최대 격전지가 된 부산을 함께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여당의 비판에도 총선에 이은 2차 심판론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동남아 순방 중인 윤 대통령 부부에게 뻔뻔한 순방의 예산 낭비를 멈추고 김 여사 특검에서 의혹을 밝히자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로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상견례를 겸해서 상호 신뢰를 확인하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송은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연설에서 자유를 24번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 부부는 마지막 순방국인 라오스로 이동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첫 전화통화로 만남을 약속한 지 8일 만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오늘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다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만큼 구체적 현안을 논의하기보다 상호 신뢰 구축의 장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둘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와 첫 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 외교를 이어가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한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정박해 있던 3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선주가 숨졌습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도로 위에 전도된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한때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뱃머리 쪽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까만 연기가 솟구칩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거대해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북 군산 비흥항에 정박 중이던 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선주인 60대 남성이 숨졌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도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증기가 발생해 폭발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도로에 2.5톤짜리 화물차가 옆으로 누워 있고 곧이어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그대로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서천 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길이 어두워 승용차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충남 서산시 자몽동의 한 도로에서 1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후 가로등 2개를 더 들이받으면서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SUV 차량 탑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북 포항의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